기회는 온다. 오늘도 월요일 방송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저희 방송 매주 월요일마다 1시간 진행이 되는 방송인데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 기다려주시면서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양시장은 약간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반면 코스닥 지수는 0.4%가량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지난주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2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했죠. 앞으로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AI 관련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대만의 TSMC가 또 호실적을 발표하고 이번 해에는 20% 이상 매출이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공략주로 반도체 관련주 한 가지 준비를 해봤고 또 두 가지 종목, 한 가지 더 종목을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방송도 계속해서 시청해주시고 저희 공략주에 대한 정보 받아가실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모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요. 우측 하단으로 네모나게 QR코드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바로 이 자리에 계속 띄워드릴 겁니다.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수익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월 8일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이 종목 저희가 공략해드린 게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이 방송 당일에도 주가가 급등이 나와서 약간은 우려가 됐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해주면서 방송 이후의 수익만 53%가량을 달성했던 종목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받아가셔서 목표가를 초과 달성하시는 기분 좋은 수익을 다들 누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저희 공략주였는데 바로 CXL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12월 11일에 공략을 해드렸고 이 종목은 차트상으로 저희가 살짝 눌렸다가 다시 상승할 시기에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고 방송 이후에 100% 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매수가와 목표가를 노란톡방에서만 공유해드렸는데 매수가 26,700원에 드린 모습을 보실 수 있죠. 26,700원 선 바로 저희 방송 이틀 뒤에 아래 꼬리 달리면서 매수가를 터치하고 당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바로 목표가까지 체결이 됐습니다. 즉 이거래일 만에 이 종목은 30% 가까운 수익을 체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매수가, 목표가 체결하면서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후에도 이렇게 급등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매수가가 26,000원, 최고가가 53,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총 수익 100%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방송날 12월 11일이었고 노란톡 캡처를 해온 것처럼 바로 당일에 방송 마치고 나서 직후에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공유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도 공략주에 대한 정확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고민이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2월 4일에는 저희가 원격 진료 관련주인 인성정보라는 종목을 공략해 드렸는데 이 종목은 사실은 저희 방송하고 나서 바로 3일 뒤인 12월 7일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30% 수익을 기록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후에 한 달 정도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 흐름이 살아났는데 바로 GPT 스토어가 생겨난다라는 부분에서 수혜주로 편입이 되면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줬고 저희 매수가 기준으로 했을 때 총 40%까지
계속해서 상승해 주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원격 진료 그리고 GPT 스토어 수혜주로서 겹 테마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전문가님이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11월 23일 저희가 약 2달 전쯤에는 항공주였던 티웨이 항공을 공략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은 공략해 드린 뒤에 횡보가 조금 길었습니다. 한 달 이상 횡보를 하다가 급등이 나와주면서 수익이 50%까지 달성을 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사실 횡보하는 기간에 매수가 아래로 조금 내려오긴 했었지만 손절가까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급등하는 기분 좋은 흐름을 함께 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 목표가 2,790원에 잡아드렸는데 한참을 더 초과 달성하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시죠. 이렇게 저희가 공략해드린 종목은 사실 횡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리를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고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크게 남겨두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이렇게 손실은 최소화하되 수익은 극대화하실 수 있는 전략을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종목으로 2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종목일지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주다라고 예고를 해드렸죠. 한 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6G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네요. 먼저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삼성전자가 1.5%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에 이어서 또 이번 주에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올해에도 아직은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4분기 실적 기준입니다. 4분기 실적 기준으로 적자를 지속할 것이지만 적자폭을 지난 3분기보다 훨씬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도체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가 흑자 전환하면서 올해는 반도체에 봄이 올 것인가 라는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같은 반도체 훈풍을 가져온 것은 무엇보다도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실은 지난해 주요 기업들이 감산에 들어갔지만 감산 이후에 계속해서 다시 수요가 살아나고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D램 가격이 9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D램 가격이 반등한 만큼 앞으로의 D램 가격 상승세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증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반도체 기업 공략해 드리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11월에 선거가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세론이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 바이든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선거에서 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고 경제적인 성과를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최근에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기업들의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미국 내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들에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미국에 최근에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데 그래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지원안이 3월 7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앞두고 늦어도 3월 7일 전에는 구체적인 지원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앞으로 이런 모멘텀이 다가온 만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공략주들은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A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가장 크게 수혜를 봤던 게 2차 전지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우리 반도체주 어떤 종목이 될지 오늘 그 대장주로 딱 한 가지 가져왔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주에 우리 반도체주들의 또 한 가지 커다란 이슈가 있었다면 바로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우리나라를 찾아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방문했다라는 소식이었죠. 이제 이 같은 만남을 통해서 AI 반도체 관련한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났는데 오픈 AI는 기존에 AI 반도체를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존도를 계속해서 줄여 나가기 위해서 오픈 AI만의 자체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작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주 독보적인 반도체 생산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과 만나서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협력이 이어질 것인지 한국을 방문했던 건 지난주였지만 관련해서 구체적인 협력안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쭉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주를 보셔야만 하는 또 마지막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직은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3D 디램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온디바이스 AI용 반도체 그리고 CXL이라고 해서 삼성전자에서 특히나 다양한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 등장한 3D 디램이라는 개념은 괴물 디램이라고도 별명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디램보다 훨씬 더 크기는 작아지고 성능은 좋아진 디램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디램이 뭐길래 3D 디램이 뭐길래 향후 10년 동안 한국의 반도체 시장을 책임질 수 있는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것인지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 3D 디램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방송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반도체 오늘 공략할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만이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모두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공략주는 6G 관련주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기술은 5G 기술이죠. 5G가 상용화됐던 게 바로 2019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는데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한 번 얻었던 만큼 이번에는 또 차세대 기술인 6G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그리고 기업들 차원에서도 열심히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바로 새해 첫 경영 행보를 통해서 6G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6G 개발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부도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6G 개발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도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통신장비 회사인 화웨이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약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미국에서 이 보안상의 이유로 우리의 군사 기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장비에 의해서 유출이 된다라는 이유로 통신장비 화웨이 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제재를 했었죠. 여기에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우리 기업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수혜를 봤던 우리 기업들 그리고 이제는 6G가 또 상용화 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웨이 중국 제품들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우리나라 제품들의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더욱더 큰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어떤 기업인지 저희 공략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6G를 공략해야 할 투자 포인트 SKT와 KT, LGU+를 이을 네 번째 이동통신사가 과연 등장하게 될까요? 바로 이번 주에 이와 같은 결과가 발표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주파수 할당 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제사 이동통신사의 등장 여부 그리고 과연 이번에 새로운 주파수는 어떤 기업이 가져가게 될 것인지를 이슈를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관련된 뉴스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시선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식스지 관련주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더욱더 오늘의 이 공략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저희가 공략할 식스지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은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차트와 함께 더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할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저희 TV 화면 가까이로 비추시면 되는데 우측 하단으로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약 35분 뒤에 마치는데 방송 마치자마자 오늘의 종목과 가격 전략 모두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의 전략에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자리 옮겨서 오늘의 두 가지 공략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더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딱 1분만 기다려주세요. 기회는 온다 매주 월요일 11시부터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만나는 방송입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딱 두 가지 공략주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이슈를 가진 종목으로 유망한 종목들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현재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면서 0.15%가량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좋은 탄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정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5% 상승하면서 지금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지난 금요일 호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0.15% 소폭이지만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보시면 사실은 에코프로비엠이 3.89%가량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지수 자체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계좌도 오늘 코스닥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만은 편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떠난 LNF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게 바로 HLB. HLB가 오늘장에서 거의 10%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기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3.4% 상승, 알테오제는 0.5%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반도체 관련주를 공략을 해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 무엇보다도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슈부터 점검해보고 과연 앞으로 남아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단기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5분기 만에 5분기 만에 적자를 탈출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이 11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폭이 무려 47%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3,46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은 기존의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인데 특히나 주력 제품인 DDR5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접해보셨을 HBM과 관련해서 고성능 제품의 매출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4분기부터 1년 동안 이어진 적자 행진에서 드디어 1년 만에 벗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우리 기업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세계 최대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 바로 네덜란드 ASML이라는 기업이죠. 이 네덜란드 ASML도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깜짝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이처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반등이 시장의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까지도 개선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장에도 실적 발표 앞둔 삼성전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 등 주요 업체들의 실적도 역시나 이전 분기보다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DS 사업부는 1조 원 중반에서 2조 원 초반대의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1조에서 2조 원대가량의 적자라고 하면 적자 폭이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난해 2분기 삼성전자 4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고요. 3분기에는 3조 원대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적자 폭이 한 분기 만에 굉장히 축소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D램 부문은 이미 흑자 전환했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반도체 생산을 줄인 이후 생산량도 다시 늘어나면서 올해 중반부터는 이 생산량도 이전과 같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는 올해 연간 매출을 52조 원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역시나 지난해 하반기 반등 이후에 상승 태세를 계속 타고 있고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삼성전자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무려 30조 원 이상 올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만큼 사실은 4분기 실적의 반등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내내 실적 상승, 매출 상승, 영업이익 상승은 쭉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주들 꾸준히 담아보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쯤에 반도체 기업들이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존의 예측과는 달리 이미 4분기부터 이렇게 기업들이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좀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 요인에는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을 했는데요. AI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성능이 좋고 효율이 좋은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반도체보다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개선을 주도했던 것도 바로 AI 서버에 사용되는 HBM 그리고 DDR5 등 고성능 제품이었는데요. SK하이닉스는 HBM의 수요처 다변화, 즉 HBM을 필요로 하는 AI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60%씩 수요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인공지능 중에서도 온디바이스 AI가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기기 자체에 인공지능을 장착한 것을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온디바이스 AI는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수요처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챗 GPT와 같은 기존의 AI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클라우드 AI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디바이스 AI는 기존의 인터넷 연결을 필요로 했던 클라우드 AI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생겨나게 됨으로써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즉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기기 자체를 통해서 AI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온디바이스 AI, 즉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같이 이 작은 기기, 작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AI 기술을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기 자체에 굉장히 성능이 좋은 반도체가 내장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라든지 차량 그리고 PC 등에도 이제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기 자체에 들어가는 AI용 반도체 수요가 그만큼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온디바이스 AI 기기, 바로 온디바이스 AI의 열풍을 주도하기 시작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신제품이었습니다. 이 갤럭시 S24를 시작으로 올해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한 제품 출시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시장이 올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 한 해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었던 AI, 바로 챗 GPT가 열풍을 주도했다면 아마 올해에는 온디바이스 AI가 AI 열풍을 주도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AI 반도체들이 더더욱 유망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창출할 돌파구로 바로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I의 수요 증가, 그리고 이 수요 증가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 자체가 오르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1분기 디램 가격이 바로 전분기 대비 13에서 18%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같은 기간 낸드 플래시 가격은 18%에서 23%까지 뛸 수 있다라고 관측을 내놨습니다. 이 디램과 낸드 플래시는 각각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지난해 3분기부터 각각 이 가격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세 올해 내내 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의 증가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더더욱 폭증하고 있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산 이후에 이제 줄어들었던 이 반도체 생산량도 늘어나면서 올해 중반쯤에는 완전히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반도체 가격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미 이 부분은 시장 조사 업체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올해 꾸준히 반도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에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어느덧 절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 오늘의 공략주 반도체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받아가실 분들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하시고요. 우측 하단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요, 노란 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남은 시간이 약 20분 정도 있는데, 20분 뒤에 방송 마치자마자 오늘의 종목 반도체 관련주 하나, 그리고 6G 관련주 하나, 이렇게 총 2가지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도 지금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2가지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들어오시면 방송이 없는 날에도 더 많은 공략주들을 노란톡방 안에서 단독으로 받아가실 수가 있고,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자료도 매일 전문가님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수익 창출에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I 반도체 수요 폭증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바로 엔비디아였죠. 주가가 폭발적으로 뛰고 있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역시나 52주 신고가를 여러 번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련된 펀드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 지난주에 오픈AI의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의 방한 소식에 특히나 AI 반도체에 대한 주목이 더 집중이 되면서 AI 반도체 관련 ETF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국내 ETF 중에 최근 일주일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라는 ETF가 일주일간 수익이 7.43%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을 했고, 수익률 2, 3위 상품 역시나 반도체 관련 ETF가 차지했다라는 부분 지금 왼쪽에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일주일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AI 반도체 관련 ETF 1, 2, 3위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펀드에 공통적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AI 반도체 관련주가 바로 오늘 저희가 공략할 종목이 되겠습니다. AI 반도체 대장주로 저희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공략해 드렸고 수익을 챙겨 드렸던 이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인지 저희 노란톡방에서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반도체주를 꼭 보셔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반도체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반도체 기업들의 수십억 달러 규모를 지원한다는 부분 때문인데요. 반도체 기업들의 5년간 총 527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75조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법이 곧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미국은 올해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적인 성과의 상징 가운데 하나로 바로 이 반도체 부활을 내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세론이 고개를 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더더욱 조바심을 내는 모양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수주 안에 인텔 그리고 TSMC 등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대규모 자원 지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 내용이 아닙니다만 이 확정된 내용이 발표될 시기가 늦어도 3월 7일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3월 7일에 국정연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원금이 실제로 배분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은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요. 인텔은 애리조나와 오하이오, 뉴멕시코, 오리건주에 435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는 계획을 내놨고, 대만의 TSMC도 미국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에 4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방침이고요. 특히나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정치적 성향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 지역에서 만약에 승리를 거두면 전반적인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격전지가 바로 오하이오주와 애리조나주입니다. 이 지역에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당연히 표심이 몰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바이든의 대규모 자금 지원 결정이 선거에 바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 중에도 미국의 공장을 지금 건설을 추진 중인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번에 시행될 반도체법의 지원을 직접 받게 될 수 있을지 또 삼성전자가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경제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 확인을 하셨을 것 같고 굉장히 기대감이 높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이 지원금을 받아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하니까 쭉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왜 이렇게 미국이 우리나라 안에 공장을 지어라 라고 하냐면 바로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방산, 이 무기에도 꼭 쓰이는 반도체들을 자국 내에서 만들어야지만 조금 더 안보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적인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이 반도체법 시행이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야 돼서 마지막 투자 포인트 빠르게 짚어보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반도체주들의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게 바로 샘 올트먼 오픈AI CEO의 방안이었습니다. 샘 올트먼은 지난 26일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SK그룹 그리고 삼성전자 경영진과의 만남을 하루 동안 소화를 했는데 오픈AI는 챗 GPT를 만들었죠. 이제 계속해서 AI의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부르는 값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비싸게 GPU를 팔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작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또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구체적으로 협력을 하려고 지금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대만의 TSMC에 이어서 글로벌 파운드리 2위의 기업이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오픈AI와의 협력이 성사가 된다면 주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와의 협력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구동에 필수적인 게 바로 또 HBM이죠. HBM 시장에서 전 세계 점유율 1위의 기업이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AI의 입장에서는 AI에 꼭 필요한 HBM 이 시장 1위 기업이 바로 SK하이닉스인데 당연히 SK하이닉스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을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AI용 HBM 물량 확보를 위해서도 SK하이닉스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지난주에 나온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앞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재료로 계속해서 시장이 잠재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CXL이라고 해서 차세대 D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이번에는 또 CXL 다음으로 새로운 개념이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 개념은 차세대 메모리로 개발 양산에 성공만 한다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10년 이상 책임질 기술이라고 요약을 했는데 바로 괴물 D램이라고 불리는 3D D램입니다. 이 3D D램은 기존의 D램의 구조를 개선해서 성능과 효율을 대폭 개선한 차세대 메모리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D램은 수억 개가 넘는 기억 소자를 평평한 면에 수평적으로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의 크기가 줄어들수록 용량이나 성능에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 3D D램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평한 면이 아니라 3D로 이 D램을 쌓아 올려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크기가 줄어도 배치 공간에 여유가 생기고 따라서 용량을 대폭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초미세 공정이 필요가 없어서 제조 비용까지도 훨씬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술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아직은 이 3D D램이 생산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삼성전자가 이 3D D램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그리고 해외에서는 미국의 마이크론도 이 3D D램 개발에 적극적인데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3D D램과 관련된 조직을 새로 만들고 마이크론 출신의 3D D램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3D D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D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 차세대 D램으로 불리는 3D D램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업체들이 한 발 앞서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발빠르게 기술을 더 빠르게 개발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 CXL 관련주도 굉장히 발빠르게 공략을 도와드렸던 게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였는데 이 종목으로 저희가 굉장히 좋은 수익을 기록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번에는 또 그 차세대 D램이라고 할 수 있는 3D D램 관련주를 가져와 봤으니까요. 이 종목으로 또 한 번 퀄리타스 반도체에 이어서 기분 좋은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지금 차트상으로 횡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횡보가 길었는데 지금 고점 수준에서 횡보를 하면서 오랫동안 가격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는 주가 하락의 위험이 거의 적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뿐만 아니라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굉장히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저희가 가져온 게 지난 금요일 기준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고, 보유 비중 차트로 보셔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금 초록색 선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유 비중이 늘어나면서 13.9%가 외국인 보유 비중이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종목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이렇게 조용히 사 모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 지금 앞으로의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이 종목,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하기 좋은 가격 전략까지도 저희 노란톡방에서 단독으로 오픈해 드리려고 합니다. 10분 뒤에 저희가 가격을 올려드릴 건데, 오늘 종목명과 가격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10분 동안만 입장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빠르게 입장하셔서 기다려주시면 방송 마치자마자 전문가님이 올려주실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노란톡 입장 방법 자막을 통해서도 쭉 띄워드릴 겁니다. 참고하셔서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첫 번째 종목으로 좀 길게 이야기를 해서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빠른 5세대 이동통신 5G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이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였는데요. 이보다 더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바로 6G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또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차세대 통신 기술 6G는 4G, 즉 LTE보다는 100배가 빠르다고 하고요. 그리고 5G보다는 5배가 빠른 100GB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대 전송 속도가 1TB로 초성능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보다도 굉장히 더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 되겠고, 사실 저는 예전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서 아직도 LTE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보다 100배가 빠르다고 하면 사실 저는 아직도 이게 굉장히 쓸만한데 차세대 6G 기술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영화 한 편, 거의 뭐 2시간 되는 영화 한 편을 고화질로 다운받기 위한 시간이 몇 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특히나 6G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차, 로봇, 그리고 XR 등 앞으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인 첨단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반 기술이 바로 이 6G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 통신 기술이 빨라야지만 이 좋은 기술을 제대로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자율주행 기술들을 일상생활에서 더 구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6G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G가 상용화가 된다면 달라질 우리의 생활, 사물 인터넷을 넘어서 모든 환경이 연결되는 만물지능 인터넷이 등장하게 된다고 하고요. 비행기에서도 자유롭게 통신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면 또 스마트폰 로밍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로밍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하고 이렇게 획기적인 기술 6G가 기존에는 빨라도 2030년쯤에 상용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상용화 시기에 대해서도 2028년에도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6G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등 국가들이 기술 선점을 위해 빠르게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5G를 세계 최초로 2019년에 상용화했던 만큼 6G 시장도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 그리고 기업들이 6G 기술 선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회장의 새해 첫 경영 행보를 보시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새해 첫 경영 행보로 6G 등 네트워크 통신 기술 점검을 위해서 삼성 리서치를 찾았습니다. 지금 현장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삼성 리서치란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헬스케어 같은 최첨단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방문해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건 바로 인공지능도 아니고요, 로봇도 아니고요, 바로 6G였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이 이 차세대 6G 통신 기술 개발 현장을 찾은 것은 이 6G 기술 선점 여부가 삼성의 미래는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지난 2019년에 5G가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두고 있을 때 이재용 회장이 이 장비 생산 라인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5년 만에 관련된 조직을 찾은 것이라고 하고요. 그만큼 6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소식 때문에 지금 최근에 6G 관련주들이 주가가 뛰어 올랐던 건데 특히나 6G는 미국이 중국을 통제하고 있는 이 무역 분쟁의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섹터로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통신시장 점유율 1위였던 중국의 화웨이를 보안상의 이유로 제재를 하면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봤던 게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사실상 퇴출시키면서 글로벌 통신사들과 이 대규모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을 맺기 위해서 삼성이 굉장히 공을 들여왔는데 지금 이 점유율을 보실 것 같으면 아직까지 삼성이 그다지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차트도 2년 정도 지난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점유율이 조금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 화웨이가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계속해서 6G 기술을 선점하면 더더욱 빠르게 점유율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이는 거고 이재용 회장의 행보에서도 이런 사실을 엿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5G에 이어서 다시 한번 6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할 것인지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6G 관련주 공략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방송 이제 3분 뒤에 마치기 때문에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도 3분 남았고 노란톡에서 여러분들께 가격 전략을 공개해 드릴 시간도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지 전략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노란톡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우측 하단으로 QR코드 방송 끝날 때까지 띄워드릴게요.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3분 뒤에 공유해드릴 오늘의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도 6G 관련한 모멘텀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는데 바로 내일 모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또 6G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31일 내일 모레 모멘텀에 또 주목을 해보시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를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주파수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 경매가 이제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데, 결론이 나오게 되면 SKT, KT, LGU+의 뒤를 이을 제4 이동통신사가 등장할 것인지도 역시나 이번 주에 그 결론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도 또 한 번 관련주들의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저희가 공략할 이 기업은 통신용 시험 계측 장비 그리고 소형 기지국을 전문적으로 개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특히나 이번에 이 소형 기지국을 통해서 대형 기지국이 담당하지 못하는 환경이나 설치가 어려운 공간에 전파가 닿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이 기업의 기술력이고, 특히나 6G 개발이 본격화된다면 자율주행과 UAM 관련해서도 바로 이 기업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의 이 종목 공략주로 가져와 봤으니까요. 이 종목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또 주파수 경매에 돌입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6G 관련 모멘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